고속도로를 뚫어서 나라를 두 쪽 낸다더라. 당시에도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포기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웁시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드, 전자파 튀겨진다는 괴담 모조리 다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 모조리 거짓말이에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때는 아들이 병력 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 떨어졌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거짓말했던 언론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 그러면 요약하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냐, 거짓이. 지금 헌재에서도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체포지시 없었다. 여인영 박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그 다음에 또 다른 707 특임단장 김태현, 이런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체포지시 없었다. 홍장원, 곽종근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이제는 탄핵 노래 부르던 조선일보마저도 무릎 꿇고 진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론사가 가져온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끄는 승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가 필요합니다. 법치가 뭡니까?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헌재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사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맞습니다. 이재명이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맞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과 사범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이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엔 이제는 음주운전을 해도 무죄, 위증교사를 해도 무죄, 선거법 위반을 해도 무죄, 대북송금을 해도 무죄가 되는 야만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법치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내란범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내란범들을 처벌하게 되는 것이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사형을 하는 것이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중국 간첩이 발견되면은 즉시 추방 또는 사형하는 것이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실과 법치가 바로 섰느냐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 낙동강전투와 장진오전투와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그 다음에 70년대 오일 쇼크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금융 쇼크와 수많은 국제적인 위기와 대내적인 위기를 견디고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전 세계에서 쉬는 나라요 21세기에 가장 멋있는 나라로 우뚝 선 게 대한민국인 거 믿으시죠? 네.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자유의 상징이 된 거 아시죠? 네.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위협받는 이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후손에게 자유를 물려줍시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을 소개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점에서 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박정희 나와 우리에게 그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신앙을 갖고 일하였노라고 말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후손들이 선배님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당당히 얘기합시다. 후손들이여, 우리는 싸웠노라. 당당하게 말합시다. 싸우자. 이기자.
우리의 이 함성은 영원토록 대한민국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동대구역 입구 출입구가 막혀서 지금 통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만 통로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 강사, 공정과 상식과 열정으로 온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꽃보다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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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성! 다시 한번 함성!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 실리게 될 대한민국의 29차례 탄핵과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저 민주당의 공정을 모두 무너져 2030 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지율이었던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의 벽 40%를 넘었고 지난주 50%를 넘었고 오늘이 지나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기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2030 세대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아예 신뢰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민주당의 끈앞풀을 자처하고 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몇몇 방송사와 언론사,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부역자 노릇을 하고 2030 세대들이 보기에 차마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과연 합법 윤상열!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이 추운 날에 와서 단상에 올라오고 여러분들한테 얼굴이라도 비춰줄 수 있지만 이곳에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빼곡하게 있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빽빽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도 있고, 그리고 4050, 6070까지 멀리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모여주시고, 얼굴 하나 보여주지 않는데도 묵묵히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 살리자 외쳐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와!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덧붙여 여기에 참석하시고 또 동영상으로도 아마 수십만 명이 동시 접속하고 접속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를 원하신다면 국민 변호인단에 반드시 가입해 주십시오. 편파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에 맞서서 우리의 여론과 힘을 모으는 결집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고 진실에 입각해서 행동으로 하나 되는 결집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범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와! 저 역시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입하시겠습니까? 네!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해서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만들어 봅시다. 와! 그리고 최근 탄핵 찬성 집회보다 반대 집회 인원이 10배, 20배 더 많아지니까 일부 민주당 끈앞을 언론에서는 이러한 탄핵 반대를 분열시키고자 광화문파, 여의도파, 구치소파 이렇게 보도하던데,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구치소든 대구든 광주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세종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애국심을 가진 우리 모두를 말하는 자들도 있던데, 여러분 사상 준비하는 호래의 자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눈치 보면서 머뭇머뭇거렸던 것 모두 용서할 테니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복귀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와! 민주당은 저렇게 똘똘 뭉쳐서 법치도 무너뜨리면 그러면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대통령 탄핵시키고 대통령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동대구역에 모이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전국의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그냥 한국사 강사일 뿐입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고 연이어서 300만 이상 희생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놀랍게도 현재 세계 198개국 중에서 경제력 12위, 군사력 5위, 제조업 강국 5위, 국력은 일본을 누르고 6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일본을 이겼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00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정세 속에서도 지난해 국제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일본을 누르고 국력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께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오직 국가와 자식 세대를 위해 먹여 살리려고 불철주야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땀과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4050 세대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 위해서 헌신해 주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의 뜻으로 크게 감사 함성 한번 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오직 대한민국과 든든한
성족이 본력이고 태극기 본력이며 해주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 이제는 오늘도 돌아보시면 2030 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와! 아직 어리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2030 세대들 오늘 보다시피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좌파, 우파를 넘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보다 더 통합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멋진 대한민국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와! 바로 이겁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깨어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좌우 갈등을 넘고 지역 갈등을 넘고 세대 간 갈등을 넘고 남녀 갈등을 넘고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나아가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고 한민족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통합되어 서로 존중하고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21세기 선진 통일 대한민국을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가 1945년 8.15 광복 이후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국력 6위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까지는 훌륭한 지도자와 동시에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민주화 운동의 열사분들의 희생 덕분이니 그런 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물 좀 마시고 전환기는 외치지 마십시오. 저는 별로 이렇게 잘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와! YS와 DJ의 민주화 운동 해오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지금까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극우파라고 하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로 편가르기 해서 상대방을 사잡아서 공격했는데 이제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편협된 역사관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와 3.15 부정선거 등의 과오도 있지만
광복과 6.25 전쟁의 그 혼란 속에서 농지개혁을 통해서 80%가 소작농이었는데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또한 확고한 반공의 시기에 근거해서 북한 공산당을 막아내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약속받은 덕분에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위대한 업적 덕분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독재의 과오도 있지만 경제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은 최고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YS와 DJ 덕분에 영국이 200년 걸려서 이룬 민주화를 대한민국은 불과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나라의 본보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지만 한미 FTA 체결 그리고 미국의 요청을 받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을 통해서 확고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던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바로 동서통합과 국민통합을 부르짖었던 그 노무현 정신도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전한길도 노산모 출신입니다. 소탈했고 서민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저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덕분인지 그런 인간적인 면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많은 참모들 때문에 못난 참모들 때문에 그렇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치기 하는 정책들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서통합 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조국 사태와 같은 위선적인 진보 세력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진보 세력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조국이나 그의 딸은 적어도 그런 나쁜 짓을 했으면 염치가 있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가 집권 후에 이들은 조선시대로 치면은 신진사대부 세력이 조선 건국하고 권력을 잡고 훈구파가 되어서 도덕성도 타락하고 그리고 법도 다 어기고 너무나 부패한 민주당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민주당 내에서 41%가 전과자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제외하고도 무려 16%가 범죄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간첩법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막판에 가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간첩법 개정은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의 적인 북한 공산당에만 적용되던 간첩죄를 확대해서 외국인들 쉽게 말하면 북한 이외에도 이적 행위를 하거나 또는 우리의 기술을 빼가거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엄청나게 제가 비판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고 오직 기술력으로 첨단 반도체 디지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데 바로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롯데와 같은 이런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걸 보고 저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 바로 이완종 같은 내공노라고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어떤 중국 유학생이 미국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사진을 드론으로 찍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당연히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가 기밀을 빼내고 이런 놈들 전부 간첩죄를 적용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또 평택 비행장을 사진 찍어서 유출시키고자 하는 이런 놈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우방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지나친 중국 친화적으로 가면 우리도 홍콩처럼 제2의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한길이 2030 세대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정책은 도대체 그럼 전한길은 좌파야 우파야 극우냐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제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방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며 살아왔던 것은 온전히 주한미군과
미국의 우방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바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그것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면은 어떤 놈들은 또다시 토착 왜군이 이런 이상한 말 하던데, 일본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도 더 강하고 군사력도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과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과도 함께 잘 지내가야 되마니 바로 미국과도 동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저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무조건 돈 나눠주고 그게 아니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가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복지사회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사상과 종교와 이런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노동자와 사용자, 기업가와 근로자가 적대적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최근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법치주의도 깨버리고 공정과 상식, 절차적 정의를 모두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꼼수와 몰상식, 이런 식으로 29차례에 걸친 탄핵과 그리고 불법 공정위 공수처의 수사, 서부지법에 더해서 헌법재판소 40적 밀어붙이기 등 망신주기 대통령 체포과정, 이런 걸 볼 때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비판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기관 협박, 그리고 비판만 하면은 유튜브까지도 고발하고, 전환길이가 강의하다가 오죽 답답하고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웠으면 제가 집회까지 나왔겠습니까? 전환길이 선관위의 부정의혹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1200건이 넘는 비리, 이런 것을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지적하니까 민주당이 또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만 민주당이고 실제로는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고발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바꿔라.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이제는 응답해 보십시오. 노사모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그리고 내란 동조로 무조건 몰아세우고 여론조사 기한 협박하고 이런 더불어 독재당의 모습이 진정으로 당신들이 추구해왔던 민주화의 모습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환길은 지금이나 예나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국민 상식파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 너무 왼쪽으로 가버렸어. 극좌파가 되고 독재자가 되고 법치는 다 무너지고 도덕성은 상실되고 그리고 국가 군가를 무너뜨리는 한미 동맹까지도 약화시키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전환길이가 우파로 보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드릴 전환길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고와서 잘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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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오늘 지금 옆에 앞뒤로 돌아보면 발 디딜 틈 없이 우리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옆에 도로까지 너무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럽니다. 여전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추운 날 바로 서울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하면서 언론을 동원하고 현수막 내걸고 선동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현재 내란죄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올바로 평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저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비판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비상계엄의 전후 과정과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를 알고 보니 비상계엄은 도저히 참다 못한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29차례의 탄핵과 그리고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 삭감 짧게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9분의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29분의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탄핵 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감사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을 감사하고 탄핵, 조사하는데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부정의 정당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사를 탄핵시켰는데 검사가 여러분 범죄자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범죄자당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80억이 넘는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범죄자 조사라는 검사 특활비 500억 원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검사들 범죄자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에 넘는 경찰들의 치안 비용 특활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수많은 고마우신 경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치안, 마약 수사, 도둑놈 잡는데 그 비용을 민주당이 없애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군부대 강연도 많이 가는데 가보면 초급 간부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올려주니까 당연히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직업 군인들 너무나 사기 떨어져 있는데 사기 좀 올려드리려고 처우 개선비를 100억 원 만들어 놨는데 그 예산도 삭감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검찰, 경찰, 우리 안보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과연 이 나라를 지키란 뜻입니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저질렀던 폐악질들을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특활비 80억 원을 빵원 만들어 놨다는 것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정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되어서 생활비 하나도 안 주면서 살림 살아라.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림 살 수 있나? 그러면 집 나가라. 이런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짓입니다.
그리고 29번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선동하는 야당에게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데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만 5천 명이었고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12.12 사태 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동원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껏해서 280명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16 군사정변보다 12.12 사태 때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 280명으로서 국회를 장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300명이나 되는데 기껏 280명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국회를 점거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실탄도 지급돼야 될 건데 전혀 현장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불과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부상자 사망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내란입니까? 이것은 법 전문가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통치권, 고유한 통치권 행사에 연장선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전혀 내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하든 막무가내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의 이상한 수사, 서부지법의 이상한 영장 판결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볼 때 진정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스톱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에 관련된 것,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탄핵이 기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그리고 제가 원고를 27장이나 준비했는데 전환기를 외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그냥 머슴입니다. 머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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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는 이유가 내란죄에 대한 말씀을 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누가 과연 내란을 조장하고 일으켰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불러야한 재판관들이 들어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실상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는 제가 과거에 학생들한테 사회를 가르칠 때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높은 기관이다. 법에도 계급이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헌법인데, 그 헌법을 심판하고 위헌정당을 심판하고 권한쟁의를 심판하고 국민들의 헌법 소원을 심판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탄핵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소속 헌법재판관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공정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속았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문영배는 진보 좌파 단체인 우리법 연구에 소속인데 본인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 이 말은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좌파니까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 팔로우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어준, 이재명 이런 사람들과 팔로우하고 국민들이 알아버렸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페이스북 계정 자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법적인 용어로 증거인멸입니다.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왜 삭제하겠습니까? 이미 문영벨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니까 즉시 사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선 자신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자신의 친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이 세상에 유치원생만 되어도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염치가 있다면 법적으로도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면 염치가 없으므로 양심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렴치한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본인으로 스스로 주적이 누군지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서는 우리 동생들, 조카들, 오빠들이 지금 북한 공산당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목숨 걸고 휴전선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재판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의 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문영배, 이미선과 더불어서 정계선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을 선언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우리 최 대행께 무조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흔역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흔여, 이런 엉터리 국가간도 이사간 이런 재판관이 과연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불리한 재판관 5명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이들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될 줄을 절대로 관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60%가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들이 탄핵 심판 인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역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기 모인 국민들의 외침과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만약에 탄핵 심판 인용을 한다면 제2의 을사 오적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에 우리 국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기억하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한다면 우리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탁을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2030 세대분들께 부탁드리고 국민들께 함께 나아가자 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동서통합, 세대 간 통합, 노사 간 통합, 국민 화합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도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간첩법 개정에 찬성하고 확고한 한미동맹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막고 카카오톡 검열하고 무조건 고발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독재당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니 다시 민주당이 원래 가졌던 그나마 양심으로 있다면은 민주당 의원들 들리십니까? 7,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하십시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듣고 독재와 그리고 부도덕과 오직 더불어 고발만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광화문에 가서 탄핵반대 집회에 먼저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아들과 딸과 저희 아내는 모두 한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직무 복귀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제가 존경받고 돈 잘 벌고 이런 학원 강의하다가 갑자기 뭐 이런 목소리 내니까 신변 위협도 받고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집회는 오늘 동대구, 다음 주에 광주, 그리고 대전, 마지막 3일절 날 서울 이렇게 가기로 했고 그거는 약속된 거니까 그까지 하고 그 다음 방송활동 가서 목소리 내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해라 라고 해서 진작에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저희 아내와 아들과 딸이 와 있습니다. 와! 여러분, 가정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복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와! 그때까지는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약속한 대로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좀 봐주라. 와! 형수님! 형수님! 형수님!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돈 좀 못 벌더라도 나라 살리는 일에 좀 일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동대구 모임이고 다음 주는 광주입니다. 아마 이 자리는 지난주 부산에 계시다가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대구에 오신 분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탄핵 기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처럼 춥고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그 모습,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부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본인 스스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을사오직이 되겠구나 각인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이 비결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 내문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무조건 50% 넘었으니까 60%, 와! 70% 와! 올라가면 절대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와! 다음 주에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도산 한창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드린 말씀을 다 실천하고 계십니다. 국민 변호인단 꼭 가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켜서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실현합시다. 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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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애국가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 화려강산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문영배! 문영배! 이미선! 이미선! 정경배! 정경배! 정재석! 정재석! 마은영! 마은영!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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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우리 꿈꾸는 음악학교 아들람 워십과 함께 손에 손잡고 힘차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할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도 묵살기 전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리란 말을 되자 손잡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없는 평화 누리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도 무사히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도 묵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도 묵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잡고 다같이 손잡고 2030 여러분, 여기에 10도 나왔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꼭 이 연산에 올라와 보겠다고 본부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요. 이런 놀라울 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왔는데 형님이고 여기는 여기가 형님이니.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나오게 하시려고. 네. 네. 자, 한번 흔들어봐. 흔들고 싶다니까. 자, 조심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오늘처럼 추운 날이 없는데 대구 중에서도 추운 날이고 바람 부는 날인데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우리 구호를 외치고 나갈 때에 천천히 나가시되 여러분, 민주노총처럼 담배꽁초 버리고 나무가지 꺾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지 마시고 깔끔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천천히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윤석열 파이팅! 이재명은 감옥으로! 민주당은 해체하라! 헌재도 해체하라! 비리 집단 선관위도 해체하라! 대구 시민 파이팅! 조용히 찬양하면서 천천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찬양하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리 이 진리 전파하리 산을 넘고 물 건너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넘치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웁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두 승리하리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십니다. 지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큰 소리로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뛰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큰 소리로 우리 영원히 다음 세대들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선포합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네.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목소리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 경배. 더 큰 소리로.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네. 주 하나님 영광을 향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언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